김영태입니다. 어저께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저께 의원총회 8시간은 완전히 아주 전쟁터였을 겁니다. 윤석열 후보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?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? 그리고 어저께 나와서 새벽녘에서 그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에게 절을 90도 해야 하는 그 연습 문제를 줘서 그 연습 문제를 안 풀으면은 그걸 보고서 내가 채점하겠다 한 이준석의 그 오만함을 넘어서 이런 분노스러운 이자의 그 연습 문제를 풀어간 윤석열일까요? 아니면 그러나 윤석열은 잘 해냈습니다. 많이 참고 많이 견뎠습니다. 왜? 먼 훗날 60일 뒤에서 보면은 이날의 인내는 참 참기 어려운 인내를 잘 극적으로 잘 참았다.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지금에 와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보통 안 하는 게 예인데 이준석은 도대체가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. 물론 사퇴 압박 의총 8시간 뒤에 원팀 선언을 했지만 그리고 어저께 이준석이 굽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. 이대로 가다는 자기가 완전히 낭떠러지의 절벽에서 떨어져서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될 거라는 위기와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그는 굽힌 겁니다. 그는 진단상 정확한 진단일 겁니다. 그는 두려움과 공포가 최극단으로 달했을 겁니다. 또 이핵관들이 그런 조언을 했을 겁니다. 당신 끝이야. 이제 이렇게 되면 당신은 이 나라에 살지도 못해.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생각해 볼 때 이준석 때문에 분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 그 분비량이 아마도 몇십 년을 능가할 정도로 우리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속에 푹 젖어 가지고 이 몸을 많이 상했습니다. 몸과 마음을 많이 상했습니다. 왜 한국 정치는 이런 자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기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혼란지경에 만들고 국민들이 그렇게 65%나 여망했던 정권교체의 벽을 갖다가 지 맘대로 장난을 치고 김종인 늙은 꼰대와 더불어서 젊은 꼰대가 둘이서 이런 작전을 할 수가 있었을까? 그게 왜 가능한 사회가 되었느냐?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저께 평택까지 자기 전기차를 몰고 모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승차시키고 그 뒤에 선대본부장 또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서희서 함께 갔는데 운전대를 잡고 평택 화재 조문을 갔다는 소식 들으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.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빈소를 찾았는데 차량에는 김기현 원내대표와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동석했습니다. 사실상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. 이준석에 붙어가지고 한때는 아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인 적이 있었다고들 이렇게 후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를 제어 통제를 못 시켰다는 것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엄청난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앞으로 있습니다.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. 네. 이준석이가 공천을 줄 거라고 공천을 할 거라고 해서 납작 엎드린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. 참 비겁하고 비루한 사람들도 많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말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말을 안 하고 숨을 죽이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. 지금 정권 교체가 눈앞에 지금 피바다처럼 피가 튀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려는 자기 공천에 눈이 빠져서 이준석에게 눈에 안 나려고 하는 그 모습들
또한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? 어저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열고 이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까지 상정하고 두 사람 화합을 요구를 했는데 윤 후보는 의총 후에 이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국민에게 수행할 명령을 받들어 저희는 분고를 쇄신하겠다고 했고 윤 후보는 모든 게 제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서로 오해했는지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왜 이준석이가 어떻게 머리를 굽혔을까요? 바로 사퇴 결의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결국 만약에 자기가 안 나갈 수는 없다고요. 나갈 수밖에 없는데 또 성접대 의혹도 있고 뭐 이런 악재들이 지금 제 앞에는 엄청 많습니다. 이걸 갖다 뚫고 나가려면 내가 이 직을 갖고 있어야 그걸 갖다 많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가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낙폭에 관계없이 그는 정치에서 완전히 매장됩니다. 그리고 지가 비록 이렇게 해도 매장은 반 정도는 됐습니다. 그러나 생명 유지는 했습니다. 네. 왜? 윤석열의 하야와 같은 이렇게 포용력으로 결국은 윤석열 리더십으로 포용했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대단한 견인주의자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. 그 견인주의자의 리더십, 그것이 승리했습니다. 우리가 가깝게는 독구가 ES에 대한 소설, 거기 나오는 주인공, 그 인내심과 버금가는 인내심을 윤석열 후보는 가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한마디로 격찬하고 싶습니다. 네. 어저께까지는 분노였지만 왜 가만 놔두느냐? 내리쳐야지 왜 놔두느냐? 온갖 추태와 온갖 만행을 일삼았던 그 지난날 어저께까지 그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2주 넘게 갈등을 하는 동안 또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이 김종인과 이준석이가 원팀이 돼가지고 윤석열을 그 패댕이 치고 가끔 밖에 돌아다니면서 헛소리 해가지고 치매를 주는 그 치명상. 원래 말이죠. 가랑비에 옷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가서 살짝 찌르고 살짝 찌르고 살짝 찌르고 그 아픔은 소충질이 더 아픕니다. 이런 짓을 자행해온 그 둘이 김종인과 이준석은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나쁜 내부 총질꾼으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. 물론 어저께 다 봉합을 시킨 그 윤석열 리더십으로 깨끗하게 안아주는 그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. 다만 윤석열이 좋았을 뿐입니다.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이준석에 대한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. 국민이 용서할 몫인데 이준석은 반드시 국민 앞에서 직접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. 그 석고대죄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. 어저께 윤 후보가 밝힌 모든 게 다 후보인 제 탓이라면서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걸 다 털고 오해했는지 아닌지도 다 그조차도 잊어버리자고 하는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리더십 참으로 돋보였습니다. 그러니 이준석이가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외치면서 박수를 할 때 이 대표가 이준석이가 오늘 후보님의 의총 직후에 평택에 가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를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? 하니까 윤 후보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엄지척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갔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? 참 윤석열 후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셈입니다.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포용했습니다. 어저께는 정말 윤석열 후보는 대단한 포용자로서의 역할을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포용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대통령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.
그래서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. 될 것 같다.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. 야, 이제 확실히 된다. 뭐 저는 원래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반드시 이준석과 김종인이 패댕이 친 그 지지율을 윤석열이가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듭니다. 아니 그를 넘어서 압승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. 네,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